안녕하세요. 부디의 부동산 이슈. 자, 오늘 시간은요, 정부가 9.7 대책을 발표했죠. 두 번째 대책입니다. 6.27 대책이 이어진 두 번째 대책에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게 내놓고 나서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이게 공급을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반응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왜 시장에서는 지금 반응이 없을까요? 거기에 대한 얘기 한번 첫 번째로 짚어보겠습니다. 공공주도의 공급으로는 내 집 마련의 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는 평가인데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정부는 2026년도부터 30년도까지 135만 가구의 주택을 신규주택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연간 기준으로 27만 가구예요. 이게 이제 수도권에다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방향은 맞죠. 수도권에 공급하는 거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는 LH에서 주도한다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도로, 즉 공공주도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런 거죠. 이게 중장기 대책이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걸 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공급이 하룻밤 사이에 며칠 사이에 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도권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매년 공급돼야 될 물량이 연간 한 25만 가구에서 30만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이런 것들로 과연 이 수요를,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결국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LH 주도로 해서 한다는 거,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제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H가 공공택지에서 직접 개발을 시행하면은 일단 이익은 언제 날까요? 이익은 준공 때나 나겠죠. 다 지어졌을 때나.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만약에 토지를 사들인다든지 한 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LH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민간 건설사가 참여를 같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하게 되면 민간 건설사의 입장은 이익을 내야지 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못 내는 데는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민간 건설사들이 이익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될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LH에서 예전에 민간에다 택지를 팔아서 민간에서 공급을 했잖아요. 이게 그랬는데 지금은 LH에서 직접 땅을 팔지 않고 매각을 하지 않고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LH에서 민간한테 이제 땅을 매각을 하면은 민간이 땅을 사서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공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해요? 공사비 오르고, 그렇죠. 이런 이유로 착공을 미루는 거죠. 이게 시기가 좋을 때 착공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 목표에, 정부에서 하는 공급 목표에 미달하더라. 한참 미달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어떡한다? LH 주도로,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내 집 마련 수요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이건 상당히 좀 의문이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핵심 주체인 LH의 심각한 재정난인데요. 이것 또한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로, 이게 가장 큰 문제는 LH 공사의 이 재정난이에요. 항상 SH, LH 부채가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LH가 이 부채가 2024년 말 기준으로 16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160조면. 그렇죠? 근데 2028년도에는 무려 236조까지 늘어난대요, 부채가.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요. LH에서 민간 회사한테 땅을 매각을 해서 공업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나마 이득을 챙기고 땅 장사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것까지 못하게 하고 직접 주택을 건설하게 하면은 과연 이게 심각한 재정난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많은 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LH가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곳은 수도권인데 서울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될까요? LH가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곳이 이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은 원래 택지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LH에서는 수도권, 이 경기도나 이런 곳에 택지 개발을 하죠. 택지 개발은 결국은 넓은 땅에서 하는 거잖아요. 넓은 땅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LH에서 뭐 나서서 직접 나서서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냥 노후 임대주택을 뭐 다시 재건축하거나 그 다음에 비어있는 땅, 노는 땅들을 찾아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즉 민간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시키고 인센티브를 주고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래서 좀 더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민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가 아직 정부에서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오히려 뭐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든지 그리고 이 대출 규제를 6억 이상 안 해주는, 대출을 6억 이상 안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주비까지도, 이 재개발, 재건축의 이주비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민간 개발에 대해서 용적률을 뭐 상향시켜 준다든지, 뭐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이걸 좀 해주면 좋은데 과연 해줄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에 사업지가 명시돼서 당장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한 4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4천 가구. 이게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없잖아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낡은 집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지금 문제죠. 지금 집값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서울이잖아요. 그리고 공급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역시 서울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뭔가 집중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LH 주도로 하는 거는 대부분 외곽이죠. 서울 외곽, 경기, 인천 이런 곳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공급 물량을 예전에는 인허가 물량으로 이제 공급 물량을 잡았었는데 지금 이제 착공만 들어가면은 이제 공급 물량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될까 이것도 문제죠. 주 52시간 근무 그렇죠. 이거 지켜야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각종 그 공사장의 안전사고, 이런 것들, 안전관리 비용까지 이제 증가해서 오히려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착공해서 땅을 파서 나중에 입주 때까지 보통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3년,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이제는 이거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얘기예요. 3년 6개월에서 4년 이상 걸릴 것이다. 오히려 더 지금 늦춰질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의 공급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을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획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하는데 과연 어떨까요? 자, 이번 공급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이 조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공급을 뭐 5년 동안에 뭐 100만 원 넘게 이렇게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결국 지금 뭐 당장 지는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정부에서 내놓은 공급 계획은요. 97 대책에서 공급 계획은 중장기 계획이에요. 그렇죠? 중장기 계획. 자,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이면 지금 당장에 나올 수 있는 급하게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매물은 사실상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에서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그널이 뭐예요? 자, 우리 공급 확실하게 늘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민간에서 위주로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 주고 사업도 빨리 단축시키고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서 민간 공급을 빠르게 늘려갈 거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규제 다 풀어서 공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뭐 집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공급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집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정부 정책이 이제는 정말 그렇게 하나 보네 하고 강한 신뢰를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공공 위주로 집을 짓는다. 뭐 135만 호를 5년 동안 짓는다. 과연 지어질까? 그리고 지금 LH에서 주도한다며. LH 지금 적자라며. 빚도 많다며. 근데 과연 그런 것이 실행 가능할까? 이런 믿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시장에 있다면 과연 정부의 이런 계획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서울의 경우 대출 규제의 입주 대란이 불가피한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대출 규제, 97 대책은 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했죠. LTV도 규제 지역의 50%에서 40%로 낮추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에는요, 이거 보세요. 강남 3구, 용산구로 대표되는 서울의 규제 지역은 LTV가 50에서 40%로 지금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도 일괄적으로 2억으로 조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도지사거든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인데 이 시도지사의 권한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이제는 지정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런 지역들을 지정을 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대책 두 번째 나왔죠. 그러면은 시장이 좀 더 막 움직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2차로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마용성,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는 이미 지금 잡혀 있으니까요. 마포구, 용산구. 이런 데들부터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97 대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야, 규제 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수요가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거 아이러니한 얘기 아닙니까? 자, 결국은 정부에서 강력한 시그널을 주든지 해서 실입주할 똘똘한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초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은 뭐 불 보듯이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97 대책으로 대출이 조이면서 경기 인천 위주로 집을 지어 양극화가 심각해질 전망이라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뭐 인천 경기 위주로 집을 짓는다는, 그렇죠? LH에서. 자, 그렇다면 양극화 심화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수요를 누르는 대신에 공급 계획을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매년 27만 가구 수도권에 그래서 총 135만 가구의 새 주택을 짓겠다. 아파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꾸준히 공급을 늘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덜어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극화는 뭐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인 것 같아요. 양극화는 예전부터 양극화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제가 올해 1월 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올해가 초양극화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초양극화. 결국 다주택자 규제하고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이 1주택만 가져라.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 1주택만 가지세요. 이런 정책은 결국 양극화를 크게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한 게 이런 거죠. 수요를 없애면서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린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게 참 의문이 듭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미분양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요를 누르면서. 이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익이 나야지 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안 나고 손해보는데 집 지면 건설사 망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늘리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수요를 대출을 규제하면서 수요를 억제하고 오히려 공급은 늘리겠다? 이거 민간 공급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늘어날 것 같아요? 민간 공급 늘리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LH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으로 우리 주택에 대한 수요를 메꿔야 되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메꿀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결국 저는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LH에서 빚도 많은데 부채도 많은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LH 부채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럼 그 빚은 누가 또 갚아야 됩니까? 결국은 세금으로 또 충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정책에 지금 우려가 상당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남 상구, 용산구, 마용성 뭐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집값 상승세가 이런 주요 입지, 한강변, 역세권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입지 가치는 점점 커질 거고요. 상승세도 그런 지역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단지 지역 간의 이 격차,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의 차이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지금 앞으로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